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독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더 요구합니다. 그건 형식적인 얘기고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딴 데보다 오히려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그동안 요구했던 것도 약간씩 달랐고 그 다음에 그 자기소개서를 바라보는 초점도 몇 년 동안 조금씩 그렇게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자기소개서도 같은 방식의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대 방식을 좀 알아둠으로써 다른 대학도 이걸 참고해서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소개서의 요구사항들을 좀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고통과 극복 노력에 대하여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목소리와 어투를 보기를 희망한다. 물론 글로 쓰는 거니까 목소리와 얼투가 실제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목소리,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것들을 더 선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학상 판단의 근거를 희망한다. 자, 내가 뭘 하려고 했다.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뭘 못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뭘 잘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판단이었냐, 어떤 근거냐를 알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를 보면은 고교활동 보기를 희망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면 구체적인 사실을 희망한다. 이거 역시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를 보면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희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보통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곳에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 총 종합해 보면요. 자, 앞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 보면 서울대 자기소개서라고 해가지고 서울대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제시해도 괜찮은 것을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첫째,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 경험과 방법. 두 번째,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소등했던 경험. 세 번째, 열심히 일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그리고 네 번째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가 서울대 자기소개서의 또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뭐 서울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던가 아니면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자료를 만약에 찾아보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고 결국은 자기 학생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소개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서울대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나 지역균형이라든가 기타 올해는 전부 입학사정관제죠.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쭉 지금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것들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를 서울대는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걸 총 종합해 볼까요? 다시 서울대에서 말하는 자기소개서의 주안점을 잘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서울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대학도 비슷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역경 극복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뭔가 지방에 있는 1등 대 1등, 전교 1등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지역균형을 보고, 그러니까 그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입학사정관제니까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형태, 역경을 극복한 형태의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역경 극복형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진솔하게 자기가 겪었던 것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교우관계 이런 거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부 자체에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만 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자기소개서에는 사실은 학생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자기가 만약에 정말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중학교 때 거의 공부를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나는 어떠한 계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고 뭐 그렇게 해서 성적이 차츰차츰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는 중간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간에 집어넣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역경 극복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로 탐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로 탐색형은 자, 역경은 극복해서 뭔가를 했다라면 진로 탐색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현대 사회가 워낙 사회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꿈을 갖는다고 해도 예전처럼 간단하게 무슨 과, 그래도 그걸 졸업한 다음에 회사원이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미 없어져 버렸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게 어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을 택하면 취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활동을 종합해서 보면 진로 탐색형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학교에 그런 애가 있었죠. 역사학을 전공하는 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에 관한 자기가 알고 싶은 세미나랄까 좀 돈도 들어가거나 시간도 많이 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뭘 했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문화재들을 쭉 둘러보니까 거기에 안내 표지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엉망진창이죠.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겠고 연도도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 외래어 표기법 맨날 바꾼다고 해봐야 거기 안내판에 보는 안내판은 항상 마지막에 바뀌니까 항상 틀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주말마다 자전거 타고 쭉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동사무소에다 거기 동사무소인가요? 거기다가 갖다 줬다는 거죠. 그걸 꾸준히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그 포트폴리오라고 할 만큼 책을 한 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말하자면 자기 진로를 굉장히 열심히 추구해간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가 특기 강조형이라고 하는 건데, 특기 강조형 같은 경우는 사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특기자 전형에 해당하는 자소서가 저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진로를 잘 찾아서 자기가 이거는 잘해 라고 하는 것을 쫙 모아놓은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학생은 다른 과목은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요. 하지만 국어 성적은 모의고사는 항상 1등이고 내신도 당연히 시험만 봤다면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거의 틀리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그런 성적인데 국어만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국어를 잘 하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시험 볼 때마다 국어 노트를 정리해가지고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예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매번 이렇게 동영상을 짧게 얼굴 안 나오는 동영상 찍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오디오만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단원별로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딱 했으면 공부한 그날 저녁에는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파일 하나씩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만들고 요것들을 카페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쭉 올려놓은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린 그 자료를 쭉 모아놓으니까 당연히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카페랄지 책으로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자소서를 쓰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형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해보면 다른 데도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똑같이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딱 하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이력도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동안 하여간 자기가 감명 깊었던 책 3권을 거기다가 써놓으라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 자소서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독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독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책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진로에 맞는 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과서 외에도 몇십 권의 책을 읽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서울대가 요구했던 것, 문항이 여러 번 변했는데
인생을 바꿀 만한,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3권을 선정을 할 때, 자, 난이도가 어려운 걸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무슨 과를 가는데 의대를 간다 치면 의대에 관련된 책만 해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진솔하게 내가 본 책 중에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책이라고 해도 내가 가장 감명받았던 것, 단, 우린 또 글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냥 인터넷에 뭐 있는 것처럼 어떤 걸 읽었더니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그 책을 봤는데 내 목소리로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동을 몇 줄 쓸 수 있는 책, 이런 책을 3권을 선정하는 것이 서울대 자소서에는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